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 소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소카 같은 경우에는 소카 2.0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2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분기의 실적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소카 2.0 전략이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는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저희가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2분기를 발판으로 시작해서 3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을지, 그리고 현재 소카 같은 경우 주가가 소폭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저희가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,017억 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동기 대비 2% 감소를 했습니다. 다만 전기 대비로는 12.4%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죠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6억 손실을 보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고, 전기 대비로는 38.2% 이렇게 좀 적자폭을 개선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속하는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. 여기에 대해서 직접 IR 자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에요, 카시어링 부분과 이 플랫폼 부분의 성장이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카시어링 같은 경우에는요, 단기 카시어링과 이 소카 플랜이 합쳐졌는데 이 매출액이 9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YOY로 18.6% 증가를 했고, 특히 플랫폼 부분 제가 항상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, 플랫폼 부분 같은 경우에도 255억 원을 기록하면서 YOY 27.2%를 증가하기도 했습니다. 카시어링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, 단기 카시어링의 GP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.1%에서 올해는 18.9%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운영 차량을 3배로 확대를 하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친 결과 한 달 이상의 대여 상품인 소카 플랜의 GPM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5.3%에서 마이너스 8.1%로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면에 힘입어서 당일 카시오링 매출과 소카플랜 매출 같은 경우에도 각각 12.9%, 103.6% 증가를 하기도 했죠. 따라서 이러한 소카 2.0의 전략들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 또 어떠한 부분을 지켜봐야 될까요? 일단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플랫폼 부분입니다. 이 바로 서비스 이용 시간이라던가 이용 거리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서비스가 있죠. 바로 이 배달 서비스 부름 서비스랑 반납시가 병행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. 이 편도 서비스죠. 이 부름과 편도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. 플랫폼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 부름 편도 이용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단기 카시어링 서비스 비중에서 전에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약 6% 이상 상승을 하였고, 이용 건수 같은 경우에도 46.4%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숙박과 공유기 자전거, 일레클, 그리고 무대 주차장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해 대비 약 27.2%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고, 저희가 이제 보시면 무대 주차장 거래 건수라던가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이 좀 호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제가 향후에도 이런 부름 편도 등 좀 고부가치 서비스를 좀 확장을 하고,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와의 협업,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의 수요들 다 끌어들이면서 저희가 좀 하반기는 좀 높은 성장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이 실적 부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,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소카 2.0 전략을 펼쳤죠. 2.0 전략을 보시면 전략적 투자를 펼치는 것이고요. 매출 비중이 높은 중고차 매각을 축소를 하고 대규모 차량들을 조금 배치를 하면서 수익성을 강하겠다는 구상이고, 특히 성수기랑 평수기 구분 없이 이 최대 효율로 이렇게 구적으로 수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이 이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중고차를 제외하고 실적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, 중고차를 제외한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.3%나 증가를 한 것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요. 이 카시어링 매출, 그리고 플랫폼 매출, 플랫폼 GMV 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분기를 발판을 시작으로 3분기부터 좀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되는 부분들도 소폭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전략들이 3분기에 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, 그리고 그로 인해서
소카가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, 카시어링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분기에는 이 소카의 좀 좋은 실적들을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. 이 소카 이용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소카 앱 사용자라던가 아니면 신규 고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저희가 작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유람원들이 힘입어서 좋은 실적을 내고 그로 인해서 소카 2.0 전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앞서 상승 시에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6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부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들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부근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에 좀 매물대가 적은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따라서 이 부근대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 그리고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라인대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부분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고 좀 매물대가 거치는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대한 여부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. 저희가 소카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소카 2.0 전략에 대한 현황과 이 카시어닝 매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 좀 기대 가능한 성수기에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